안녕하십니까? 정현우입니다. 오늘은 신축월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역학 공부하시는 초보자를 위해서 오행에 대한 천간 성질, 특히 오늘은 천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주팔자를 배울 때는 천간 10자, 지지 12자, 이것을 얼마나 잘 아느냐가 사주를 푸는 핵심이 되는 겁니다. 핵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간의 성질을 10자를 우선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지지 12자에 대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간에는 10자가 첫째 자는 양이고 둘째 자는 음입니다. 양음, 양음. 요 갑은 양이고 을은 을목은 음입니다. 요 갑목, 을목. 같은 나무인데도 갑목은 양이니까 강한 나무고 을목은 약한 나무입니다. 음목입니다. 음목. 그 을목과 갑목, 음과 양이 다릅니다. 갑목은 살아있는 나무가 아니고 죽은 나무입니다. 사목. 우리가 건축 자재로 쓰는 나무 있죠. 이런 제목, 요게 갑목입니다. 을목은 생목이에요. 살아있는 나무, 땅에다 뿌리를 대고 있는 나무. 그게 초목이라 그럽니다. 초목. 요게 갑과 을이 다릅니다. 갑목, 제목. 그래서 갑목을 동량지목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요건 죽은 나무고 요건 살아있는 나무예요. 그 태어난 날이 갑의 날에 태어난 사람은 얼굴이 좀 점잖아요. 좀 권위와 좀 무게를 잡으려고 합니다. 을의 날에 태어난 사람은 생목이 돼가지고 웃음이 많아요. 명랑하고 밝아요. 생기가 있어요. 벌써 기가 다릅니다. 갑과 을이. 병화는 태양합니다. 햇불, 우주 만물을 비춰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업이나 성격이나 모든 게 뭐니까 남을 이롭게 하고 남을 비춰주는 역할과 같은 그런 성질입니다. 태양화입니다. 아주 큰 불에 강화라 그럽니다. 정화는 약한 불에 촛불과 같은 촛불. 그리고 엄숙한 데가 있습니다. 촛불은 낭만적이고 감상해요. 병화는 정화는 두 개 화려해요. 그러나 예술이나 미술이나 주작이나 말을 잘하고 이런 게 특징입니다. 무토는 제방토라고 합니다. 강한 을기에 저수제 제방이 있지 않습니까? 기토는 음토입니다. 전답지토에 물에 젖은 땅에 말랑말랑한. 무토는 제방토, 큰 산 같은 역할을 하는 거고, 기토는 전답지토, 음의 토입니다. 약한 거예요. 물에 젖은 땅이에요. 견금은 완금장철이에요. 금도 자를 수 있는 그런 강한 금입니다. 완금장철입니다. 강한 금이에요. 신금은 뭡니까? 음금이에요. 금은 보화, 약한 금입니다. 부드러운 금이에요. 임수는 바닷물입니다. 큰 물이에요. 저수지 같은 아주 담수입니다. 개수는 빗물입니다. 찬물이에요. 아주 냉한 물입니다. 그래서 금수는 음에 속하는 거고 목화는 양에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주팔자를 봐서 요 천간의 성질이 갑을병조 무기경신인지 어떤 글자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 성향을 분석하는 겁니다. 그때 이걸 꼭 외우셔야 되고 잘 문제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갑을병조 무기경신인지 이게 10간이라 그런다. 10자가 됩니다. 그래서 목화 토금수가 전부 양금이 다 있습니다. 그 갑과 을은 뭡니까? 이거 자비심이란다. 인, 어질인. 요 화는 뭡니까? 양보심, 예절이라 그럽니다. 예절. 그 다음에 중앙은 뭐냐? 신용이라 그런다. 신용. 금은 뭡니까? 이게 의라 그럽니다. 의. 정의로 오냐 뭐하냐. 요 수는 뭐냐? 지혜라 그럽니다. 지혜. 남대문의 흥인짐은, 동대문의 흥인짐은, 남대문의 승림은, 화신 앞에 중앙의 보신각, 서대문의 창임은, 북대문의 홍지문이에요. 인의 예기신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예절은 다른 거 없어요. 인의 예기신입니다. 자비심이 있어야 되고, 양보심이 있어야 되고, 신용이 있어야 되고, 정직해야 되고,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오행의 사상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 오행에서 나타난 예절, 인의예지 신에 대한 삶에 대한 생활에 실천이 없으면은 그건 올바른 신앙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말로만 사랑을 하면 안 됩니다. 남한테 양보하고 베풀고 사랑으로 관대하게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양보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나만의 이기심을 가면 안 됩니다.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정의로워야 돼요. 정의로워야 돼요. 그 다음에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요게 오행사상입니다. 요 신축월에 태어난 사람은 요 신이라고 하는 건 가을에 해당이 됩니다. 가을. 가을은 뭡니까? 열매가 해당이 된다. 열매. 항상 금은 돈이라 그랬습니다. 돈. 금은 뭡니까? 백호대사를 써요. 따지길 좋아하고 시비를 좋아한다 이겁니다. 간섭을 좋아하고. 왜 그러냐? 내가 경우가 밝기 때문에 따지길 좋아하는 거예요. 그걸 수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종혁격이라고 그랬습니다. 뜯어 곤치기를 좋아한다 그랬습니다. 뭘 바꾸려고 하는 거. 그 실증이 많은 거예요. 실증이 많다는 거는 나쁜 것만 아니에요. 양면성에 좋은 점도 있어요. 새로운 걸 발굴하려고 하는 그게 강한 겁니다. 새로운 걸 발굴하겠다고 하는 의지력이 강해요. 근데 요 밑에는 토입니다. 그 토생금입니다. 그러면 학술교육입니다. 학술교육. 그러니까 금은 뭡니까? 기술 이공계통입니다. 이렇게 분석하는 거예요. 과학, 기술, 의사, 이공계, 앞으로 IT 시대, 인공지능 AI 시대에 적합한 그런 적성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암장에 뭐가 있습니까? 기신계가 들어있습니다. 기신계. 지지에는 천간의 성질이 항상 들어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천간의 성질을 배운 겁니다. 이 기토를 뭡니까? 전다지토라 했습니다. 이건 금은 뭐라 그랬습니까? 감노수라 그랬습니까? 너무 서늘하잖아요. 그래서 신축월에 태어난 사람은 얼굴 표정을 보면 항상 예민합니다. 표정이 이렇게 밝지가 못해요. 웃음이 없어요. 그래서 신축월에 태어난 사람이 표정을 밝혀야 됩니다. 또 태어난 계절이 겨울 아닙니까? 어둡지 않습니까? 서늘하지 않아요. 밝은 색이 좋은 겁니다. 분홍색 같은 거, 밝은 색. 이 분위기와 모양에 따라 기가 달라요. 우리가 장례식에 가면 검정 옷을 입지 않습니까? 하얀 옷을 입고. 벌써 검정색과 하얀색 음의 색깔이에요. 어두운 색깔이에요. 그러니까 신축월에 태어난 사람 분홍색, 밝은색. 이 패션이라든지 화장이라든지 색조 화장이라든지 여자인 경우에는 밝은 표정을 짓는 게 좋습니다. 전화를 걸 때도 목소리가 웃으면서 얘기하는 목소리, 밝은 그런 태도, 이것이 운명개척의 비결입니다. 요 신축월에 태어난 사람이 갑의 날에 태어났다고 가정을 합시다. 요 갑은 나무가 됩니다. 나무인데 요 신금은 주삿바늘이에요. 예리한 금이에요. 그래도 육친원의 금극목이 정관에 해당이 됩니다. 정관이라는 건 뭡니까? 나를 다스리고 수양하는 마음이 정관입니다. 그래서 관주군이 좋다고 보는 겁니다. 목국토니까 재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정제니까 뭐니까 재물운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재관이 좋기 때문에 재물을 바탕으로 해서 관직에 나갈 수도 있고 사업운도 좋고 명예운도 좋고 관직으로 나가서 성공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갑의 날에 태어난 사람은 신축월과 좋다고 봐야 됩니다. 요게 을의 날에 태어난 사람은 뭐냐? 을목은 뭡니까? 신금이 있어 가지를 쳐줘요. 을신상충입니다. 굉장히 꺼리는 게 신금입니다. 그러나 목이 많을 경우에는 신금이 굉장히 나한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요건 목국토는 뭡니까? 편제가 됩니다. 그리고 요 수 안에는 수가 들어있어요. 개수가. 수생목이 됩니다. 그럼 관인 토생금 금극목이 되기 때문에 뭐가 되느냐? 관인상생이 됩니다. 관직이나 정치가로 유망하다고 봐야 됩니다. 더군다나 관이 천관에 있기 때문에 천관에 있으면 윗사람이 되는 겁니다. 요게 병의 날에 태어났다 그러면 병신합수입니다. 화극금입니다. 이게 정제입니다. 안정감이 있습니다. 화생토입니다. 식상관을 깔았어요. 머리가 좋아요. 음양의 조화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병신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병화가 화의 기능이 약화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화극금 재물로는 좋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이게 정화날에 태어났다. 화극금입니다. 편제입니다. 편제는 행제수가 됩니다. 화생토가 싱실입니다.
평생 먹을 걱정이 없어요. 정화는 말을 잘합니다. 금은 가공을 잘합니다. 화극금, 금은 보하기 때문에 보석 가공 같은 거, 금은빵 같은 거, 그게 돈과 인연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재물운이 좋다고 봐야 돼요. 무토는 토생금이다. 상관입니다. 머리가 좋고 재물운이 좋고 축월에 태어나면 신강사주가 돼요. 토가 토의 날에 태어나면 달에 태어나면 자기 주장이 강하고 고집이 셉니다. 또 이런 사람은 인간관계가 마이너스 요인이 많아요. 남을 배려하고 양보하고 도와주는 마인드를 가져야 됩니다. 요 기토는 마찬가지 신강사주입니다. 토생금입니다. 식신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뭡니까? 식신과 금하고 이게 많으면은 여자인 경우에는 뭐니까 남자를 밀어내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오로지 돈에다만 우선순위를 삽니다. 그래서 돈은 많고 평생 돈 벌다가 돈 한번 쓰지 못하고 남자 관계 외롭게 살다가는 사주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경금이면 뭡니까? 같은 금이 두 개가 있어요. 토생금입니다. 사주가 너무 서늘해요. 이럴 경우에는 뭐가 들어와야 좋겠습니까? 병정이나 따뜻한 불이 들어와야 좋겠죠. 그렇죠? 지지에도 뭐가 좀 좋겠습니까? 사오가 들어와야 좋겠죠. 이렇게 운세를 푸는 거예요. 운세 푸는 거는. 이렇게 신금이 되면 신강사주가 됩니다. 교육가 사주예요. 비견금이 많아요. 자기 주장이 강합니다. 그리고 사주가 금이 많고 사주가 냉하여 그럼 서늘하고 춥습니다. 냉랭합니다. 이런 사람은. 그러니까 인간관계 포용력이 적어요. 기술 이공계통으로는 발전성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학자 사주고. 요게 이면아래 태어났다 금생수면 인수가 됩니다. 토국수가 됩니다. 그게 관인상생격이에요. 관직 교육과 사주입니다. 역시 이런 냉한 사주를 뭐가 들어와야 좋습니까? 병정이 들어와야 되고 사주가 금수가 많기 때문에 밝은색이 좋아야 됩니다. 체질이 냉합니다. 개수는 감로수라고 그랬습니다. 감로수. 이거 감로수 배운 거예요. 빗물. 예, 빗물에다가 또 금생수 해줍니다. 물이 있는 데다 물을 더 생해줘요. 축월은 뭡니까? 12월에 해당이 돼요. 항상 우리가 지지를 볼 때는 어느 달인가를 봐야 됩니다. 12월은 겨울이거든요. 그게 겨울의 찬물 아닙니까? 냉랭하고 서늘하잖아요. 인수니까 학자 교육가입니다. 치밀하고 꼼꼼합니다. 토가 있으니까 명예운이 좋습니다. 관직. 그러니까 이런 사주인 경우에는 뭐가 들어와야 좋겠습니까? 천간에 병정이 들어와야 좋겠죠. 병정. 그럼 일간을 중심으로 해서 병정이 있고 또 토라고 하는 게 있고 하면 오행의 균형이 좋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수의 날에 태어난 사람은 토국수에 놓으니까 관직이니까 관인상생격으로 해가지고 관직 교육가로 유망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주 운세를 볼 때는 조후용신을 중요시합니다. 조후용신. 봄, 여름에 태어났다. 그럼 가을, 겨울이 좋은 거예요. 가을, 겨울이. 그때 이제 세력을 보는 겁니다. 목화토금수. 역학은 뭐냐? 태가 불급의 학문이에요. 뭐든지 너무 많은 건 안 좋습니다. 이게 너무 물이 많잖아요. 물이 넘치는데도 또 물이 들어왔다. 그러면 재물도 나가고 명예운도 좋고 건강이 나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목화운이 들어오면 또 좋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운명은 주기율로 변화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 내가 운세가 좋고 언제가 운이 나갈 때를 알아야 됩니다. 이 때와 시기를 알아야 돼요. 역학은 시기와 때를 점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신축월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